오늘도 핫한 모빌리티 이슈는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볼게요. 권혁재 PD님, 어떤 이슈죠? 네. 중국발 전기차 심상치 않다라는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좀 자동차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중국발 전기차 소식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아는커님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는데 네. 가끔씩 도로에 2인승으로 돼가지고 그냥 네. 조그마한 생겨가지고 막 가면 막 사진 찍고 싶고 하고 네. 뭐 그런 고차 아닌가 근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혹시 문이 이렇게 열리나요? 람보? 네, 람보르기니? 아마 르노의 트위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르노의 트위지라는 모델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전기 승용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요. 시작 가격이 1,330만 원. 네, 보조금 받기 전에 가격이고요. 2인승 구조고요. 근데 1회 충전하면 55km밖에 못 갑니다. 네. 55km는 사람을 좀 진짜 시장도로 하는 네, 그런 용이죠. 충전하느라 뭐 일주일 다 간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트위지는요, 일단은 창문이 없습니다. 비닐로 돼 있어요. 비닐로 겨울에 여름에 어떡하라는 거죠? 에어컨하고 히터도 없어요. 차 맞나요? 그 차 크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또 2인승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자동차로 사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라고 생각하고 사면은 좀 마음이 편하다. 네. 오너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이와 별개로 요즘 길거리에서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캠시스라는 회사에 세보라는 전기차도 있어요. 초소형 전기차. 이 차량 1,570만 원에 역시 2인승이고요. 1회 충전하면 7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전기차 이야기를 하다가 초소형 전기차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나요? 네. 바로 이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1,330만 원, 1,57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56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전기차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월급 한 몇 번만 반납하면 살 수 있는 차네요? 그쵸. 이제 그냥 딱 다 몰아버리면은 살 수 있는 차죠. 이 차 이름이요. 좀 귀엽습니다. 체리 자동차라는 곳에서 나온 차인데요. 이름이 큐큐 아이스크림이에요. 더 귀엽게 해주세요. 그만. 네. 큐큐 아이스크림이라는 차인데요. 근데 체리 큐큐 좀 이름 들어보니까 되게 낯이 익어요. 뭔 차지 했는데 2003년도에 당시만 해도 GM대우이던 시절이에요. 이때 마티즈2라는 모델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체리 큐큐라는 자동차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소송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 차가 계속 발전을 해서 현재 전기차까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카피 자동차라는 오명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특색 있고 나름 되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무엇보다 르노 트위지 보면은 약간 자동차보다 진짜 오토바이 같이 생겼다 그런 느낌 드는데 얘는 진짜 자동차처럼 생기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 차 중국 기준으로요. 1회 충전하면 120km. 아까는 50km 네, 55km, 75km였는데 얘는 중국 기준이긴 하지만 중국 기준으로 120km, 롱레인지 모델도 있어서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에 1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트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네. 귀여워가지고 아마 취저 당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데 가격까지 착하다 보니까 정말 인기 많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체리 큐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우링 홍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소형 전기차 미니 EV라는 모델이 있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테슬라가 93만 대 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모델 S도 있고 3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러겠죠. 이 우링 홍광의 미니 EV는 출시하고 1년 반 만에 미니 EV 단독 모델로 50만 대를 팔았어요. 우와, 네, 50만 대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실제로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테슬라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델 3랑 Y를 생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에 모델 3, 모델 Y보다 많이 팔린 게 바로 우링 홍광의 미니 EV라는 차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이유 역시 있죠. 가격적인 이유가 큽니다. 일단은 그냥 배터리 작은 거 넣고 그리고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약간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더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냥 우리 이거 과감히 삭제. 그 다음에 배터리랑 모터 열기시키는 것도 이거 수냉식으로 안 해, 공냉식으로 할게 하면서 뺄 것 다 빼가지고 가격 역시 5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로 만든 거죠. 체리 자동차가 이 미니 EV의 대활약을 보고 QQ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채널에서 이렇게 옵션 다 빼고 네. 이런 차를 깡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깡통차라고 하죠. 가격만 너무 강조한 거 아닌가요? 깡통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다른 소식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웨이모라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곳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리자동차 들어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웨덴의 볼보 인수한 볼보의 모기업입니다. 이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디비전인 지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웨이모와 같이 손을 잡고 지커가 차량을 설계하고 개발을 담당하면은 웨이모가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년 내에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하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엄청 밀어준다고 다뤘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 시절에 중국차 하면 사람들 다 무시했잖아요. 저도 무시했었어요. 왜냐면은 막 짝퉁차, 막 디자인 막 여기저기서 다 베껴와가지고 만든 되게 우스꽝스러운 차들, 그런 차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무시를 했었는데 그 인식이 지금까지 와서도 중국이 뭐 전기차 어떤 걸 내놨다 그러면 에이 그래봤자 중국 차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이런 뉴스를 제가 선택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갑자기 그 모델이 생각나네요. 레인지로버 짝퉁 아니냐고 논란됐었던 랜드윈드. 네, 맞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회사도 짝퉁차로 좀 나름 되게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과거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인식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중국 차를 보면요 한 20년 전, 30년 전쯤에 현대차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사실 그때 현대차도 낮은 품질이지만은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 가격 정책으로 승부를 보던 회사,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회사, 좀 이런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글로벌 판매량에서 무려 3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아이오닉 5 작년에 진짜 엄청 많은 곳에서 올해 차 이렇게 인정받았잖아요. 유럽에서도 뭐 히트 날리고 독일에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도 올해차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5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5위였을 때 바로 밑에 6위 어디였을까요? 중국 자동차 얘기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네, 상하이 자동차라는 곳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 중국이 내수 시장이 너무 커요. 내수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판매를 해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인 거는 맞아요.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게임 체인지 시대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글로벌 판매량 1위 업체 바로 토요타죠. 일본. 토요타가 얼마 전에 전기차 17종을 공개해서 네. 화제가 됐습니다. 네, 17종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런 쇼맨십 같은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토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너무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하이브리드만 고집했었고. 네, 하이브리드만 고집하다가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내놓은 전기차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보다 효율이 낮죠. 성능이 안 좋고. 반면에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전기차 시장을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해드렸던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 저렴한 초소형 전기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ATL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 회사잖아요. 네. 거기다가 원자재 생산도 중국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들이 물론 지금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이제 좀 떨쳐내려면 더욱더 연구 개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해 초반이고 하니 좀 이런
높아심에 한번 이런 뉴스 만들어 봤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질주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미비한 것도 좀 그렇고 네. 전기차 경쟁 자체가 독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권혁재 PD와 함께 이번 이슈도 짚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